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저녁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한성진 재판부가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지금 전국이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몰아치던 민주당과 이재명은 순식간에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여권은 모처럼 만에 공세 분위기로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내일이죠. 16일 야권의 장애 집회가 분수령이 되겠지만 이재명의 1심 선고가 워낙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야권이 분위기를 뒤집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잇따르면서 남은 재판과 수사에도 지금 엄청난 가속이 붙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심 선고 이후 이재명이 또 역사의 법정을 들먹여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어떻게 유죄만 선고되면 역사의 법정이니 양심의 법정이니 이런 말을 했죠. 그런 말을 쭉 해왔는데 이재명이라고 다를 바가 없이 이재명도 똑같이 지금 역사의 법정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런 사람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을 선고받고 난 뒤에 했던 말이 역사의 법정, 양심의 법정 이런 말이었죠. 이재명도 어쩌면 중형 선고를 각오하고 어젯밤 어차피 잠도 안 왔을 테니까 뒤척이면서 누워서 오늘 유죄가 선고되면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답이 혹시나 역사의 법정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은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고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그런데 이재명의 입에서 나오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느낍니까? 이재명이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의 법정은 2번 더 남았다고 했는데 사실 이재명에게는 줄잡아서 15번, 20번의 현실의 법정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제 정치 생명이 끊어지면 향후 몇 년간은 교도소와 검찰 그리고 법정을 들락거려야 될 것입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면 그 이후에야 이제 편안하게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법정 앞으로 몰려든 개딸들은 재판부를 향해서 미친 X들, X 같은 것들, 이런 욕설들은 기본이었고, 심지어 판사를 겨냥해서 판사 XX, 오늘 집에는 다 간 줄 알아라. 이런 사실상 재판장을 협박하는 그런 발언도 참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개딸들은 눈물까지 훔치기도 했는데, 아버지가 죽은 것도 아닌데 울기는 왜 울어? 이재명이 참 민주당의 아버지였다. 그 생각을 제가 깜빡했습니다. 민주당 안규령 대변인 같은 사람, 안규령 기억하시죠? 이재명이 차은우보다 더 잘생겼다. 그렇게 이재명을 칭찬했다가 결국은 민주당의 텃밭인 서울 도봉갑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의 완전 안방의 공천을 받았는데 김재섭 의원한테 낙선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안규령 대변인은 유죄 판결에 환호하는 보수 시위대에게 곱게 늙어라 이래 소리치는 동영상이 지금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규령은 또 법원 출구로 나가는 길에서도 시위대를 향해서 나이 드시고 여기서 뭐 하세요? 라면서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노인 폄하는 급하면 터져나오죠. 노인들은 투표하지 말아라. 미래가 짧은 분들 이런 노인 폄하 발언들이 수시로 나오는데 이번에 또 이제 민주당의 본색을 이제 안규령이가 바톤을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마당에 눈에 뭐가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과 야당 지지자들의 이 같은 반응을 볼 때 만약에 우파 성향의 판사가 이재명에게 오늘과 같은 형을 선고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정치 판사니 태극기 판사니 하면서 난리가 났겠죠. 아마도 지금보다는 몇 배는 더 격한 반응들이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장을 맡았던 한성진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연구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파 성향은 아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좌파들 입장에서도 재판장에 대해서는 따로 왈가왈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진보 성향 법관이면서 재판에는 중립적인 한성진 판사에게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을 맡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막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고강도의 형량이 선고되면서 정말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1심 선고로 기존의 전과 4범에 대해서 전과 4.5범이 되었습니다. 아직 1심이니까 0.5범 정도로 계산을 해줬습니다. 아마 조만간 전과 10범까지는 가볍게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이재명의 남은 재판과 또 지금 수사 중인 혐의들에 대한 기소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사실 이재명은 오늘 선고된 선거법 재판만 해도 통상 선거법은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마무리하라는 대법원의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무려 26개월 799일이나 걸렸습니다. 다른 선거법 재판도 물론 1심에서 6개월을 넘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재판 지연은 신기록이죠. 이재명이 거대 정당의 대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프리미엄을 마냥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당장이야 모르겠지만 이재명의 정치적 영향력은 앞으로 급속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의원직을 내려놓고 당대표직마저 물러나고 나면 그야말로 재판에서는 집중심리, 또 수사에서는 몰아치기 수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미워서가 아니죠. 지금까지 미뤄왔던 재판과 수사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선거법과 위정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끝나면 이재명은 2심 재판을 포함하면 한꺼번에 또 이번에는 대여섯 개의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줄줄이 기소가 대기 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로 이재명이 견고하게 쌓아올린 성벽에 지금 균열이 생기고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구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선 오늘 1심이 선고된 선거법 위반 재판은 대법원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법원 규정상 선거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심 6개월, 2심 3심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633 규정은 강제 규정이지만 체벌 조항이 없으니 지켜지지 않았을 뿐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각별히 기한을 엄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니 아마 최대한 판결 시한을 앞당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면 항소심은 2월, 상고심은 5월이면 끝이 나게 되죠. 3개월, 3개월을 적용할 경우. 오는 25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또 예정되어 있죠.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의 경우 쟁점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증인도 불과 몇 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역시 항소심과 상고심 시간을 끌 이유가 없는 재판입니다. 이재명은 위정교사의 경우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항소심에서는 법정 구속이 선고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방탄복을 벗기기만 하면 모든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서 지금 병합심리 중이죠.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비리,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 4개 사건은 내년 2월 재판부 인사이동 이후 분리심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검찰에서 분리심리를 신청할 것이라고 하죠. 사실 4개 사건을 지금처럼 형사 1부에 계속 묶어놓고 형사 1부에서만 계속 심리를 하게 되면 향후 5년 이내로 아마 선고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이제 겨우 위례신도시 특혜와 관련한 심리를 마치고 대장동 심리로 넘어갔습니다. 남은 백현동이나 성남FC 후원금 의혹 아직 언제 심리가 시작될지 가늠조차 못합니다. 이재명이 현역 야당 대표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인데 현역 야당 대표가 아니라면 당장 분리 심리를 하는 게 맞겠죠. 수원지법 형사 11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불법 대북 송금 재판도 급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에다가 별도의 뇌물을 5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또 지금 모두 합치면 이미 선고받은 9년 6개월에다가 또 수십 년 형을 더 추가가 될 것입니다. 이화영이 기대할 것은 지금 오직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자기를 사면 복권시켜주는 것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오늘 선거법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서 항소심에서 지금 회복 가능성이 없어진 만큼 이화영이 대북 송금 재판에서는 변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화영이 아니면 이화영이 자기가 끝까지 덤태기를 쓴다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대북 송금 제3자 뇌물까지 자기가 덤태기를 쓰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형량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형을 선고받으면 남은 인생을 완전히 교도소에서 보내야 되는데 이화영이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대북 송금 관련 부분을 모두 보고했다고 이렇게 검찰에 털어놓으면 아마 제3자 뇌물 혐의가 상당히 가벼워지겠죠. 그러면 십수년의 형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화영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문제인데 이재명은
지난 7월 4일 소환장을 받고도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면 조사조차 지금 답변서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조사 없이 기소한다 이런 방침이었는데 어제 김혜경 재판부가 그랬죠. 이재명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을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김혜경이 수행비서 배소연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밥값 이런 거 모두 계산했다. 김혜경이 나는 몰랐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김혜경이 어떻게 그 수많은 법인카드 결제를 김혜경 모르게 배소연이 했을 수가 있나?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재판부가 잘라버렸죠. 검찰이 아마 위정교사 1심 선고 이후 곧바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거 법카 문제를 기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혜경 재판부가 법카 불법 사용을 인정한 만큼 공소 유지에도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수사 중인 정자동 힐튼 호텔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법카 사건 기소 후 이재명을 소환하지 않겠느냐, 소환 조사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힐튼 호텔 의혹은 백현동 개발처럼 부지 용도를 무려 5단계나, 백현동은 4단계였죠. 이거는 5단계나 상향시켰고, 또 검은머리 외국인을 등장시켜서 외국인 투자로 둔갑시켜서 원래 5%인 대부료를 1.5%로 깎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특혜를 안겨준 사업이기도 합니다. 성남시가 매년 5%의 대부료를 받아야 할 것을 1.5%만 받기로 해서는 명백한 배임형이죠. 이 정도 규모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화영이 구치소에서 변호인에게 속삭였던 쌍방울 그룹의 쪼개기 후원금이나 불법 정치자금, 또 재판 거래 등도 수사해야 되고 국세청에서 조사 중인 배소연의 재산 형성 의혹 또한 이재명의 차명 재산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재판이나 수사들은 이재명이 구속만 된다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고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 속도도 그만큼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10년 먹은 체정이 내려가는 그런 후련하고 통쾌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